물리를 포기하면 공대 못 가요? 공대에서는 물리를 안 해도 되는 과가 있나요? 물 포기하는데 뭐더러 공대 가요? 일단 내가 물리가 도저히 안 돼. 그 학생은 진로가 그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좋고 생명과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좀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진대사 진동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과목 선택과 관련된 내용 말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과목 선택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수학은 좋은데 과학은 비호감이면 어떡하죠? 요거 중학교나 초등학교 학부모가 질문한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정도 돼서 고등학교 수학을 좋아해. 그러면 과학은 무조건 좋아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애들이 물리라든지 화학 같은 거는 잘하는데 좀 외우는 게 많은 생명과학이라든지 지구과학은 약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 이런 때는 이렇고 저런 때는 저러냐. 수학 잘하는 애들이 그런 걸 질문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그 구체적 사고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게 된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라든지 고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혹시 몰라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게 되면은 수학 쪽을 좋아하는 애들은 과학도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면은 이공계 쪽을 지망해도 된다. 나중에 2, 3학년 때 좋아질 거다. 물리를 포기하면 공대 못 가요? 공대에서는 물리를 안 해도 되는 과가 있나요? 물 포기하는데 뭐더러 공대 가요? 없죠. 기본적인 과학의 기초는 물리고 물질의 아주 기초는 또 이제 화학이기 때문에 물리화학이 기본이고 그 뒤에 이제 생명과학이라든지 지구과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 포기한 거는 국영수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다. 예, 어쨌든 공대 가려면 물리를 해야 되고요. 의대 가려도 물리해야죠. 당연하죠. 지금은 뭐 전부 의료기기 자체가 전부 역학적인 제품이고 반드시 뭐 물리는 뭐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과학을 못하면 경제 전공이 어려운가요? 아무래도 경제를 하려면 지금 과학이라든지 공학을 좀 해야 경제도 더 비신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으로 보면 경제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미적분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과학을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죠. 그러니까 결국 과학을 못하면 경제 전공이 어렵냐? 어려운 건 아니고 대부분 학생들은 과학을 안 배우는데 한 과목만 배우고 있다. 그런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의대 갈 때 물투, 지투 선택하면 불리하냐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생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원세 투두를 할 때 물투, 화투 이렇게 선택하거나 아니면 화투지투, 물투지투 이렇게 선택을 하는 학생들은 어떠냐, 괜찮냐고 물어보는 건데. 예, 근데 의대나 간호대 가려면은 왜 생투를 안 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되는데 붙은 학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붙은 학생은 있긴 있지만 아무래도 생투까지 한 학생에 비해서는 점수가 감점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데 의대나 그쪽은 생명과학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야니까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화생공 같은 데가 있어요. 화생공 같은 과는 투를 2개를 하면 물투하고 화투를 하는 게 맞다고 그래요. 공대에서. 생명은 대학에 와서 모자라는 걸 좀 더 하면 된다. 둘밖에 못한다면 화생공은 화투를 선택하는 게 맞다. 간호대는 화투, 생투와 미적분을 해야 하는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뭐 그 과학 선택 하나도 안 하는 문과 학생들도 간호대 많이 가니까요. 가기는 하는데 화학, 생명을 안 하면 가서 공부하기는 힘들다고 그래요. 간호대는 뭐 처음부터 생명과학이나 화학이기 때문에 학점도 좀 잘 받고 좋은 병원에 취직하고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과 전형을 갈 건데 미적 선택하면 불리한가요?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내신 잘 나오는 걸로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데 서울에 이제 그냥 괜찮은 고등학교는 미적 공부하는 아이들은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내신 잘 받기가 굉장히 힘들죠. 교과 전형만 목표로 한다 같으면은 미적 말고 뭐 확률과 통계를 해서 내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과 전형으로 가는데 미적이 필요한 학과이고 또 그 대학에서 교과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선택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적용이 되고 또 그 바람에 이제 한때는 이과생의 문과 침공, 교차 지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아예 그런 말이 없어져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최상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 국립대학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기 때문에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춰서 과목도 선택을 해야 되고 교과목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전에 학교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 2학기 되면은 내년에 배울 교과서를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9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목 선택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과목 선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의 핵심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옛날에 전통적인 방식은 문과, 이과가 있어서 문과는 쉬운 수학에 사회를 하고 이과는 어려운 수학에 과학을 한 다음에 그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배우는 이런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이죠.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에는 어려운 수학이 필요한 데와 어려운 수학이 덜 필요한 데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과목을 수학으로 나누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려운 수학과 사회를 한다면 상경계, 왜냐하면 경제 수학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수학과 과학을 한다면 이공계나 의료보건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문계는 쉬운 수학과 사회 위주로 이렇게 또 교육과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되게 어려운 수학과 과학이 표준 점수 자체가 높아서 정시에는 어려운 수학과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넘어온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려운 수학과 과학을 배우는 쪽이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등급받기가 더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에도 넘어온다. 어려운 수학과 과학을 배우는 학생이 예컨대 국문과를 지원했어요. 아니면 뭐 정외과를 지원했어요. 뭐 그러면 얘를 뽑아야 되냐. 뭐 안 뽑을 이유는 없지만 문과적인 소양이 좀 있는 건 맞다. 여기는 인문계인데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 관심은 있어야지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다가 갑자기 원서 쓸 때 넘어오는 건 좀 그렇다. 정시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점수 좋으면 됩니다. 근데 수시는 어떤 걸 배웠는가가 중요하니까 그래도 관심을 가져라. 문제는 우리 애는 과학 싫어하거든요. 라든가 우리 애는 어려운 수학은 싫어해요.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서울대학교 교수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대학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 함양해야 될 역량 및 소양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력, 근성, 뭐 글쓰기 능력,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적 능력, 독서 소양. 근데 6번에 뭐가 있냐면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 이수 의지가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적분을 선택했는지 물한 물투, 화한 화투, 세계사, 세계지리 이런 과목들을 공부했느냐에 달려 있고요. 왜냐하면 대학에 와서도 아이들이 어려운 과목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학점 따기 어렵다, 뭐 공부하기 힘들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니까 대학에서 어려운 거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등학교 때도 어려운 거 공부해야지.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을 때 이 학생이 교육과정 안에서 어려운 과목을 이수했는지 아니면 도피했는지 하는 것들을 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대학에 오면 이렇게 이런 걸 전공할 때 도움이 됩니다. 뭐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2025년 거는 2023년에 발표를 했던 건데요. 경제학부는 미적 확통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 것들은 하는 게 좋겠죠? 핵심 권장 과목을 안 하면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 권장 과목을 보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정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나 고등학교 1학년인데 뭐 해야 될지 아직 정하지 못했거든. 그러면 고민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순서가 어디를 갈까가 아니라 내가 미적분을 포기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근데 사실 아직 배우진 않았잖아요. 1학년이라면 내가 물안을 안 하고 화원을 안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정해야 되는 거죠. 일단 내가 물리가 도저히 안 돼. 그 학생은 진로가 그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좋고 뭐 4등급 5등급 나오고 이 정도 되면은 일단 물리는 손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생명과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좀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공부 잘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전자공학과에서 지방사립대의 경우는 수학에서 어려운 수학을 안 해요. 이거 공업 수학을 안 하고요. 전자기학만 따로 떼가지고 일반 물리 하지 않고 그것만 조금 가르치고 나머지는 되게 실무 중심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런 쪽으로 자기의 진로를 잡고 있다면 또 다른 얘기라서 학교하고 잘 상의를 해야 되는데 사회 과목은 다 잘하는데 나는 뭐 과학 과목은 통 취미가 없어. 그러면 일단 다 빼버려 이게 되겠죠. 나머지 과학 과목 다 안 하고 생활 정도 꼭 하나는 해야 되니까 그냥 진로가 정해지는 거죠. 사회 과목에서 수능 볼 과목을 정하고 그 다음 더하기
세계사나 세계지리나 윤리와 사상 이게 어려운 과목이라고 하는데 도전적 선택이 중요하다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면 그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게 어떤지 고민은 좀 해봐라. 몇몇 대학이 모여가지고 자연계열의 수학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과목을 배워야 되는지 하는 제시한 표도 있거든요.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상식 수준을 별로 벗어나진 않는다. 뭘 해야 되는지 보인다. 실제로 대학에서 이런 과목을 배워오세요라는 것은 대학에서 그런 과목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배웠다고 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그 과목이 유용하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대학에서 나온 자료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선발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하겠어요 라고 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래서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좀 오래된 얘기지만 2018년 12월이라는 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니까 서울대 입학사정관 말씀하시기를 대학은 소수 선택 과목이라도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도전적으로 선택해서 성적이 나빠진 학생도 혹은 학교 여건상 공동교육과정 운영할 수 없기에 과목 선택에 한계가 있던 학생도 모두 그 여건을 고려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극복했는지 정성적으로 판단해서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한 학생이 대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도전적으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대학생활을 잘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 편성표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에 써있는 그 빨간 글자 인공지능 수학과 인공지능 기초 이런 과목들이 나중에 생긴 과목입니다. 2020년에. 그리고 이 과목들이 여전히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수능 과목 있잖아요. 나머지 진로 선택 과목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하는 얘기고, 수학은 수한, 수투, 확통, 미적, 기하를 다 할 건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할 건지 하는 것들이 고민이겠죠. 그다음에 영어 마찬가지로 하는 데까지 하면 되고요. 한국사 반드시 해야 되고 대개 1학년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사회과학이거든요. 이 사회과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고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 산출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학 2의 경우는 등급 산출이 안 되니까 좀 부담이 적은데, 일반 선택 과목인 사회 과목, 특히 세계사, 세계지리,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들은 분량상 무게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문제는 대학이 세계지리, 세계사 학생이 더 글로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전해봐라. 이게 도전적 과목 선택이라고 대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한다고요. 서울대학교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는 걸 내놨어요. 가이드북 안에 들어있는 내용 보니까 수학은 경제학적 논리와 직결되는 과목이라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사회현상 분석과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과학이란 뭐냐 하면 수학적 도구를 쓰는 거다. 이게 학생이 써놓은 글이에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과학을 제대로 이수하려면 각 과목의 지식이 탄탄해야 된다. 화학을 성공한다 그래서 화학뿐만 아니라 물, 생, 지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학교의 여건이 원세 투 둘을 선택할 수 있게 한 학교라면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학교에서의 안내를 따라가면 되는데 할 바에야 잘해라. 전체적으로 보면 과목 선택이라는 것이 3년 동안 배우는데 국어, 수학, 영어가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사까지 해서 81학점. 이건 어떻게 선택을 할지, 그리고 나서 예술, 체육 등등등 하고 나면 대개 사회과학을 8과목 내지 10과목 정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목들을 고민하는 건데 두 가지의 방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향은 내가 좋아하는 과, 하고 싶은 과가 있어. 그럼 그 과에서 뭘 해오라고 그러는지 그걸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게 없어. 그러면 하기 싫은 것부터 지워가야 돼요. 내가 수학과학에서 어떤 것을 하기 싫은지, 사회에서 어떤 것을 하기 싫은지 지워가다 보면 남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는 것 가지고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100년 동안은 먹고 살게 됩니다. 앞으로 120세 넘게 산다고 그러니까 지금 좋아하는 과목을 잘 선택하는 것이 미래를 개척하는데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죠. 물론 대학 가서 배워도 되고 대학 나온 다음에 새로 배워가지고 자기의 길을 선택해도 되지만, 현재는 내 눈앞에 닥친 선택이라는 것이 1학년 때 이 과목을 선택해서 2, 3학년 때 배워서 그것으로 대학 간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라고요. 이번 여름에 꼭 좀 고민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1학년 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우게 되는데, 통합사회, 통합과학 속에 문화생지가 다 들어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경제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1학년 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좀 관심 있게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서 2학년 때 사회과학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좀 접근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 중학생들은 앞으로 통사, 통과, 수능에 둘 다 보게 되니까 중학교 때 사회과학 관심을 가지시고 초등학교
또 역시 4학년 이후는 사회과학도 버리지 말고 너무 영어 수만 하지 마라. 과목 선택 얘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과목 선택에 관해서 질문 혹시 주시면 그때 가서 개별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